다 끝나. 자, 조건부 확률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냐. 가장 쉬운 단어인데 시험제 무조건 출제, 수능에 무조건 출제 되는 단어냐. 특히 조건부 확률. 자, 우리가 확률하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앞에서 다뤘지. 그치? 그래서 PA다라고 하는 말은 A 사건이 나올 확률인데 A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전체 사건의 개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지. 그지? 그 중에서 A 사건의 개수 구하는 게 일반적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얘는 어떤 얘기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으로 B, 바 A, 이 짝대긴 바라고 읽어주면 돼. P, B, 바 A. 이 기호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또는 전제하에 사건 B가 확률, 이걸 우리는 PB 바 A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B 바 A 이렇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사건 A가. 이 얘기는 즉슨 사건 전체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잖아. 이 표본 공간이 전체 사건 안에는 A라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B라는 사건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A이면서 B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 사건, B 사건이 아닌 경우도 있겠고. 그치? 그러면 PA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 사건 중에서 A 사건이 나올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건의 개수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개수를 말해주면 돼. 그런데 PB 바 A라고 하는 의미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즉 전제하에야.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PA는 0이 되면 안 되죠. PA가 0이다란 말은 A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얘는 이 분모의 자리가 A 사건의 개수가 오는 거야. 그런데 이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 사건 중에서 B 사건도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A 사건의 개수죠. 그죠? 그런데 이 A 사건 부분 안에는 B 사건도 되는 부분과 A 사건은 안 되는 B 사건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A 사건 중에서 B 사건도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게 바로 PB 바 A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는 이런 의미로도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은 무조건 전체 사건, 즉 표본 공간이 분모에 와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이 표본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A 사건이 분모로 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모에 오는 이 표본 공간 있지? 분모에 오는 전체 사건의 개수 있지? 얘가 바로 축소가 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P, B바 A의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좀 이따 이제 더 추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는 확률 문제를 풀 때 문장의 형태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이때 앞에 해당되는 것이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분모에 오는 경우의 수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를 시행을 한다 이거거든. 시행을 해서 얻어진 사건, 그 개수가 보통 전체 사건의 개수에 해당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거든. 근데 얘는 문장이 하나 더 건너뛰어. 어떻게 건너뛰냐면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앞문장이 또 있어. 앞문장이 또 있는데 이 앞문장이 전체 앞문장이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의 개수를 의미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 앞문장의 기준이 아니라 이 뒤에 뭐뭐라고 할 때, 뭐뭐라고 하는 경우에서 확률을 물어봐.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6가지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여러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구하라 그러면 그냥 6가지 중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 해서 6분의 3이잖아. 그런데 주사위를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중에서 뭐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 중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 구하라. 이렇게 묻는다고.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야? 뭐야 확률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올 확률 물어보는 게 아니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중에서 소수일 확률 구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6분의 1이 아니라 뭐야? 2의 배수 중에서 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2, 4, 6 중에서 소수인 것은 2밖에 없으니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얻어진 게 표본 공간이라면 지금 얘기한 내용은 2의 배수 중에서 이게 A 사건이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그 중에서 소수일 확률, 그 중에서 소수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전체 사건 중에서의 어떤 일부야, 일부. 그 일부 중에서 또 다른 사건이 같이 포함되어진 확률을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 표현은 무조건 이 뒤에 바 A, 이게 전제야.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P, A, 바 B 하면 이게 뭐야? 뭐가 전제야? 당연히 B가 전제죠. B 중에서 A도 되는 거. 이걸 구하란 얘기죠. 이거는 여기가 여잖아요. 여기가 여면은 여기가 여. 또 여기가 여면 여기 여.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B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전제 A가 일어날 확률 묻는 거지. 표기법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의 내용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봤을 때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단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명수라든가 방명수 말고 또는 그 전체 명수에 대한 어떤 퍼센트, 비율의 형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문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산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어. 때로는 아예 이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표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단다. 그럼 표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면 그건 무척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A 학교 학생이 있답니다. A 학교 전교생이 있다. 그런데 이 전교생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런데 이 1000명인데 이 1000명 중에서
남학생이 400명, 여학생이 1000명이니까 당연히 600명이겠지? 자, 그런데 이 표가 나올 때 이 표를 이용한 조건방출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이 칸 4개, 이 4개의 경우로 분류되게끔 두 가지 조건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이 1000명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이 있고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안경 낀 학생은 500명, 안경 안 낀 학생 500명이라고 하자. 자, 라고 물을 때 A 학교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이 40%래. 뭐라고 그랬지? A 학교 남학생 중에서 40%. 그럼 400명의 40%는 여기다 0.4를 곱하라는 얘기지? 몇 명이야? 160명이야. 그러면 이게 160명이면 여기에 숫자는 안 알려줘도 되지. 그리고 여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학생 수가 20%래. 몇 프로? 그럼 몇 명이란 얘기야? 120명이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의 숫자는 안 알려줘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전체 합계가 있으니까. 여기가 몇 명? 얘랑 얘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지. 아니면 얘랑 얘 더해서 얘가 나오면 되고. 맞아? 380명이지. 아니, 몇 명이야? 왜 안 맞아? 잠깐만. 여기가 160명이지? 그럼 나머지 이거 다 구할 수 있어. 그지? 왜? 이거 몇 명이야? 이거 그럼 뺄게. 이거 내가 임의로 한 거니까. 그럼 몇 명? 240명이야. 여기 몇 명? 얘랑 얘 더해서 이거 나오면 되지? 몇 명? 340명. 얘는 몇 명? 260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4칸 중에 한 칸만 알려주면 다 나머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물어볼게. A 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 얼마냐 물어보면 이거 합계가 몇 명이야? 1000명이죠. 그럼 얘는 지금 1000명 중에서 남학생 수 말하면 되잖아. 10분의 4, 즉 5분의 2지. 이게 일반적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조건 방률은 뭐냐? A 학교 중에서. A 학교 중에서면 1000명이긴 하잖아. 그런데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낄 확률 물어봐. 그러면 이 전체 학생 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남학생 중에서. 남학생이라 할 때 안경 낀 사람의 수. 그러면 400분의 160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조건 방률이야. 또는 안경 낀 사람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500명 중에서 340, 500분의 340이겠지. 이게 조건 방률이야. 그러니까 표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히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저게 첫 번째 조건 방률의 내용이야. 됐어? 자,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봐. 327번 봐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체 학생이 3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2외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니? 이 학생들 중에서, 이 학생들 중은 300명 중에서잖아. 또 돌 기대지 말라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잖아. 이건 전체 학생이 전제가 아니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전제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몇 명 있어? 135명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35명 중에서 135분의 75. 이게 조건 방률이라고. 졸라 쉽지?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지금 A 학교의 전체 학생을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A 학교 학생 수를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A 학교의 학생들은 남학생이 40%다. 그럼 남학생이 40%면 당연히 0.4잖아. 전체를 2라고 놓으면 0.4지. 근데 이게 만약에 퍼센트 비율로 얘기해주면 전체 학생은 내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지. 안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A 학교 학생의 남학생 수의 비율은 40%다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0.4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비율로 얘기해도 돼. 그지?
그러면 여학생은 당연히 0.6이겠지?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니 중간자가 남자 아니면 여자로 봐야지. 여기서 또 이상한 특이사항 또 추가하지 말고 이상한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 누구 같은 애 있을 수 있잖아. 너 기본만 보면 막 가슴 설레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 여자 좋아하지? 뭐 태연이를 보면 괜히 태건아 그치? 아무리 친구 없다고 막 뭐 민기 보면 막 그냥 가슴 뛰고 막 자, 얘가 0.6이잖아 그치? 그런데 남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의 비율이 20%래. 몇 프로? 20%.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0.4 중에 또다시 20%는 여기다 또다시 어떻게 하라고? 0.1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0.1을 곱하면 0.08이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0.32 이렇게 되겠고 맞아? 뭐 이렇게 비율로 나와도 표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소수로 계산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A 학교의 비율로 얘기했지만 내가 임의로 숫자 정해서 해도 돼. 그냥 전체 학생을 그냥 100명, 아니 1000명 이렇게 놓고 해도 돼. 1000명이라고 놓으면 웬만하면 이게 수가 다 정수, 자연수로 나올 수 있게끔 되니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비율로 나와도 우리는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밑에 문제는 비율로 나왔잖아. 그치?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 2. 케이스 2인데,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이 조건방류를 다시 한번 해석할 때,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 ns로 나눠볼게요. 그래도 이 분수의 값은 변동 없죠.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할 때 ns분의 na의 표현이 뭡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ns분의 na 교비는 p a 교비, a, b의 곱사건이 나올 확률이죠. 이건 확률이에요. 확률은 자연수, 이걸로 계산할 수 없잖아. 명수로 계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2는 확률로 계산되어지는 거야. 확률로. 확률로 계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PB가 A다. 만약에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는 확률은 A일 확률 와야 되지. A일 확률이 와야 돼. 근데 A일 확률이 와야 되는데 이렇거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확률의 총합은 어쨌든 1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인데 여기에 A일 확률과 B일 확률이 이렇게 있어. A와 B가 나오지 않은 확률 바깥에도 있겠지만 그럼 이 부분은 뭐지? 이 부분은 A일 확률이지만 B가 안 나올 확률이지. 그치?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이 부분은 A이지만 B는 아닐 확률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A이지만 B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PA라고 하는 건 얘랑 얘 더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얘는 PA 교 B의 여 플러스 PA 교 B야.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자는 PA 교 B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확률로 계산할 땐 이래요. 이 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확률이 있을 수 있어. A가 이런 확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 이거 중에서 이거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자, 이거 직접적인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아니 이게 만약에 사건이 두 사건만 놓고 얘기했잖아. 두 사건만 놓고 얘기했지만 이게 생각을 해봐.
사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사건으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 바깥에 이제 뭐야 이게 1이지 확률의 총합 이렇게 되잖아. 그럼 PA 확률은 여기 다 더해줘야 되잖아. 여기 다 더해줘야 돼. 그치? 그런데 PB와 A는 무슨 얘기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걸 구하라 이 얘기지. 그럼 이 부분들을 다 이와 같이 연산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는 있긴 하죠. 표시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구체적으로 두 개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어쨌든 PB와 A라는 것은 이 A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B도 해당되는 확률을 분자에 올려서 계산하면 된다. 응? 자, 뭐냐면 문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났는데 336번 잠깐 봐봐. 이거는 조건 방류를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보세요.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7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5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봐봐.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지. 그럼 이거 여사건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비가 내릴 때 이기지 못할 확률, 질 확률이 얼마야? 0.3이야. 그것도 염두에 둬.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5야. 그럼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얼마라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질 확률은 0.5지. 근데 문제가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8이. 내일 일단 비가 내리는 게 전제지. 내일 비가 내리는 게 전제잖아. 라고 할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그죠? 내일 비가 내리는 게 전제 아니야.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그냥 0.2인 거야.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마지막 내용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기는 거. 그러면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로 나눠져? 어떻게 두 가지? 비가 내려서 이기고 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기고. 그러면 끝났어. 끝났다고. 비가 내릴 확률이 0.2지. 그런데 이겨야 되지. 근데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얼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0.7을 곱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표로 굳이 작성하자면 할 수 있지. 이것도 표로 작성하자면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긴다, 승, 패,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잖아. 근데 비가 내릴 확률이 0.2면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 0.8이지. 이거잖아. 근데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이거 묻고 있는 거지.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이거. 그런데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7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돼? 0.2 중에서 0.7이란 얘기잖아. 맞아? 맞니?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은 얼마래?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 0.5라고 그랬지? 맞아 안 맞아?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자고? 더하는 거지. 그래서 0. 얼마? 54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이거지. 이것도 조건 방률이야. 어떻게 보면 아니라 이것도 조건 방률이.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이 부분이니까. 이거분의 이거니까. 맞지? 그 자체가 조건 방률이야.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다음 문제 또 봐봐. 340번. 이것도 뭐 퍼센트로 나와 있네. 에이, 비율로 돼 있어야 되는데. 344번. 할게. 344번을.
상을 해주면 새끼들.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 말을 천천히 하면 수업을 천천히 나갈 수 있는 건가? 양면이 모두 빨간. 태권이를 괴롭히면서 하면 되나? 양면이 모두 빨간색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면이 모두 검은색인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면은 빨간색, 한 면은 검은색인 카드가 있어요. 총 카드는 몇 장이에요? 3장인데 이 3장의 카드가 상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딱 꺼내서 바닥에 딱 놓습니다. 근데 바닥에 놓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은 검은색일 확률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 뜻 알겠습니까? 문제 뜻 알겠어요? 그러면 뭐뭐일 때 앞에 문장이 뭡니까? 뭐뭐일 때 앞에 문장이 윗면이 빨간색인 거죠. 근데 전체 경우 자체는 윗면이 빨간색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건 방률이다라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상자에 있는 카드 3장 중에서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윗면에 딱 했더니 윗면이 빨간색이야. 근데 딱 해가지고 항상 윗면이 빨간색인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NS가 아니지. 그지? 그 NS 중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사건의 경우 중에서잖아. 근데 빨간색인데 다음 뒷면이 검은색일 확률 물어보고 있어. 알겠어? 그러면 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344번에 이거는 어떤 개수로 해가지고 판단하기 곤란하잖아. 개수로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여기에 분모는 빨간색이 어떻게? 빨간색이 나와야 되지. 근데 빨간색이 나오는 케이스는 3가지야. 아니, 빨간색이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자. 이게 둘 다 빨강. 그 다음에 둘 다 검은. 그 다음에 하나 빨강, 하나 검은색. 이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중에서 한 장을 딱 꺼냈지? 한 장을 딱 꺼낸 확률은 3분의 1 아니야? 이 한 장을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아니야? 그런데 그게 빨간색이어야 돼. 그런데 이걸 꺼낼 수 있지? 그럼 이걸 꺼내면은 이걸 꺼냈는데 딱 윗면을 가리켰어. 윗면을 딱 놨어.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이 얼마야 그럼? 얼마야? 1이지 이거는 2분의 2잖아. 앞면 뒷면 합쳐 2가지 중에 2가지가 다 빨간색이니까 반드시 빨간색이지. 맞아? 또는 또 이 중에서 한 장을 딱 꺼내봤어. 꺼내면 일단 3분의 1이지. 그런데 얘야. 그럼 얘가 딱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은 얼마야? 2분의 0이니까 0이지. 맞아? 맞니? 자, 세 번째. 또 카드 한 장을 또 꺼내서 3분의 1이지. 이걸 꺼낸 거야. 그럼 이게 빨간색일 확률은 얼마야?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이죠. 얘네들은 다 배반 사건들이죠. 어쨌든 얘네들은 빨간색이 나오는 윗면이 꺼낸 카드의 윗면이 빨간색일 확률이지.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지.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뒷면이 무슨 뭐일? 그러면 뒷면이 검은색인 경우는 이거 아니야? 이거지.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뭔지 알겠어? 조건 방률인 거 알겠어? 이와 같이 확률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6분의 1, 이거 3분의 1이죠? 이거 더한 거잖아. 이거 어차피 0이고. 그럼 6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면 얼마야? 6분의 2, 6분의 1, 6분의 3, 2분의 1이지 이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분자. 그럼 2분의 1 약분해서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얘기지. 조건 방률 문제를 풀었지? 근데 이게 막 넘나들어야 돼. 뭘 넘나드냐? 항상 그 틀에서만 박혀가지고 하게 되면 한계가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이 카드 3장 중에 딱 꺼냈는데 윗면이 빨간색이 전제 중에서 그 다음에 검은색인 거잖아. 뒷면이.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이게 빨간색이 되려면 이 카드 아니면 이 카드 하나 꺼내야 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면은 이건 절대 꺼낼 수 없잖아. 꺼내봤자 검은색이 빨간색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 앞뒷면으로 빨간 거 아니냐?
근데 얘는 한 면만 빨간 거 아니냐?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있지 않냐? 그 세 가지 중에 이거 아니냐? 그냥 3분의 1 아니니? 맞지? 그 전제가 축소가 된 거지? 그 사건의 전체 내용이 축소가 된 거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기본적으로.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확률을 하면서요. 확률의 덧셈 정리했던 거 아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 뭐냐? 얘와 같이 A하고 B의 무슨 사건? 합사건이 나올 확률. 이거를 정리하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연산과 똑같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계산한다?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에서 어떻게? 중복되는 건 뺀다 그랬지?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합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계산법이지?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등장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 곱셈 정리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금 전에 P, B바 A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 P, B바 A는 PA분의 PA 교비로 계산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이 A가 일어날 확률은 절대 0이 될 수 없지. PA 이 자체는 절대 A 사건은 공사건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얘는 양변에 PA를 곱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야. 양변에 PA를 곱하게 되면 이 우변에 있는 항은 PA 교비가 이루어지고 얘를 좌변에 곱했으므로 PA 곱하기 PB바 A가 되는 거야. 그치? 얘는 곱사건이 나올 확률이지? 이 곱사건이 나올 확률, 얘를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곱셈 정리야. 그럼 곱셈 정리 이미 앞에서 풀었어. 이미 문제 푼 거야, 곱셈 정리는. 아까 뭐 했냐면 B가 왔을 때 이길 확률, B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 이 부분에서 이길 확률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 곱셈 정리 쓴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이건 곱셈 정리야 덧셈 정리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 굳이 풀 필요까지도 없어. 일단은 이게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이걸 곱셈 정리, 곱사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정리, 이게 곱셈 정리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곱셈 정리의 내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전사건, 공사건, 그치? 근원사건 했잖아. 배반사건 등등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뭐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독립사건은 뭐냐면 독립사건은 PB바 A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시차를 두고 얘기하자면 A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잖아. 근데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전제라고 할 수도 그래.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설명해도 되고 시차를 안 두고 설명해도 돼. 이 얘기는 A 중에서 B인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사건의 시차를 두고 얘기하면 A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A 사건도 되는 부분을 묻는 거지. 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얘기해도 되고 동시에 일어났는데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A 사건 중에서 B 사건도 되는 부분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잖아. 그런데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독립사건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얘는 이 계산이 그냥 PB하고 같다 이거예요. 이게 PB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사건, 말 그대로 서로 관계없는 사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얘기 아니라 A의 사건, B 사건하고 관계없어. 독립관계야. 그게 독립사건이야. 앞에서 A가 일어났든 앞에서 A가 일어났든 A가 안 일어났든 그냥 얘는 혼자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일어난 A 사건이 다음에 일어나는 B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 이걸 우리는 A하고 B 두 사건의 관계를 독립사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건 종속사건이야.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A 사건이 일어났어. A 사건이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에 따라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B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는. 네, 달라지는. 그게 바로 종속사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얘기할게. 그냥 일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굳이 얘기하자면 너 놀랬어 안 놀랬어? 아이 저 개새끼 놀랬다고 하지. 아이씨. 선생님이 그래 어제 술을 가음을 하고 너무 오줌이 매려가지고 길거리에다 노상방뇨를 했어. 노상방뇨를 했는데 어이씨 저 일본 도쿄에서 홍수가 난 거야. 자 관계 있어 없어? 내가 그 부분에 영향 끼쳤어 안 끼쳤어? 홍수에. 나비 효과야? 끼쳤어 안 끼쳤어? 안 끼쳤지? 이게 독립사건이야. 알았어? 내가 주먹을 싹 휘둘렀어. 근데 저 새끼가 막 떼굴떼굴 굴러 아프다고. 내가 저 아프게 만드는 사건에 영향 끼쳤어 안 끼쳤어? 끼쳤어 안 끼쳤어? 맞았어 이 개새끼야. 저 새끼 때문에 얘기가 혼동이 오잖아. 이런 게 독립사건이야. 내가 기범이를 이렇게 탁 치면서 야 아프지? 그러면 네가 아픈 만큼 도윤이 때려. 도윤이 때려서 도윤이가 아파. 그럼 영향 끼쳤지? 이건 종속사건이야. 알았니? 알았어.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결합시켜서 얘기한 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게.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있어.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공을 2개를 꺼낼 거야. 뭐 공 2개를 꺼낸다는 얘기는 그냥 첫 번째 하나 꺼내고 두 번째 꺼낸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내가 흰 공을 2개를 꺼내려고 해. 그러면 흰 공 2개 꺼낼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을 딱 꺼냈어요. 근데 그게 흰 공일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3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꺼낸 흰 공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 그런데 또 두 번째 흰 공일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3이지. 별걸 다 11건. 내가 분명히 설명하면서 얘기했지. 동그라미 그면서 흰 공 몇 개와 3개와 검은 공 2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걸 내 탓으로 돌린다. 그러면 얘는 곱셈 정리해서 곱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첫 번째 다시 꺼내. 근데 그게 흰 공일 확률 또 5분의 3이지. 근데 이번에는 꺼낸 공을 다시 안 넣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 꺼내. 그런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몇 분의 몇? 4분의 2가 되죠. 왜냐하면 남은 공 4개 중에서 흰 공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확률이 서로 다르죠. 이 확률이 달라집니다. 얘는 어떻게 꺼냈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꺼낸 거죠.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해가지고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 그 다음에 꺼낸 공 다시 안 넣었죠? 원래 상태로 안 돌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봐. 5분의 3. 이 5분의 3.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앞에서 공을 꺼냈거든? 앞에서 공을 꺼냈는데 흰 공을 꺼내든 검은 공을 꺼내든 다음에 확률에 영향 끼치냐 안 끼치냐? 안 끼치지. 근데 얘는 비복원이다 보니까 앞에서 흰 공을 꺼낼 때하고 검은 공을 꺼낼 때하고 이 뒤에 확률이 어때? 달라지죠? 이게 독립, 이게 종속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다음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그런데 종속 사건은 앞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 사건. 구별돼? 구별돼?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설명의 내용이고 이건 수학이야. 수학은 다 수익적인 관계에서 판단을 해야 돼. 지금까지 떠들어댄 독립과 종속은 그냥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방법은 관계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독립이 된다고 그랬지. PB와 A가 PB가 된다고 그랬지. 앞에서 곱셈 정리가 이거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냐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얘가 뭐와 같다고? PB와 같다고 그랬지? PA 곱하기 PB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면 A하고 B는 독립이야.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사건이야 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노상방뇨 했네 안 했네 이런 거에 귀담아 듣지 말고 알았어? 이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됐어?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그래서 이게 A와 B 사건이 독립사건이면 곱셈 정리의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1, 2, 3, 4, 5, 6, 6가지지. 자, 근데 A 사건은 이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2, 4, 6이지. 그 다음에 B 사건은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2, 3, 5지. 그 다음에 C 사건은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1, 2, 3, 6이지. 라고 할 때 A, B 또는 B, C, A, C 독립사건 찾으래. A하고 B가 독립사건이냐 종속사건이냐 찾아보래.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직접 계산하는 거야. 얘하고 같은지를 계산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얘는 AUB가 원소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럼 얘는 전체 중에서 AUB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자, 얘는 전체 중에서 A지? 오, 주여, 대건이가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고 제발 저 아이가 멍청한 저 불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거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자, PB가 일어날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곱하면 등식 성립해 안 해? 그럼 A하고 B는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별거 아니지? 그러면 또 A하고 C 보자. A하고 C.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자, A 교 C 원소 같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얘는 6분의 2지. 6분의 2. 오케이? 얘는 2분의 1이지. 얘는 6분의 4지. 3분의 2지. 곱하면 같아 안 같아? 그러면 A하고 C는 독립이야. 구별할 수 있어?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노상방뇨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 전혀.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 춘향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앞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든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독립과 종속의 구별은 이걸로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보면 야 빨리 끝내도 되냐? 아 근데 내가 이거 매번 왜 이거 수업에 좀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거 시간을 잘 내가 지들 너무 천천히 나가나 봐. 그지? 잠깐 쉴게. 그래서 345번 보면 독립사건인 거 골라라 그랬지? 독립사건인 거 골라라. 칠판 이렇게 들어오지. 자, 지금 뭘 한데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죠.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네 가지지, 네 가지. 어떻게 네 가지냐? H, H. 이게 앞면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twice. TT. 자. 근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A래. 이게 S죠. 이게 전체 사건. A는 앞면이 몇 번? 첫 번째 앞면? 첫 번째 앞면이면 앞면하고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B 사건은 두 번째 앞면이니까 앞면도 되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도 되지. 자, C 사건.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HT, TH. 자, 이 중에서 뭐 독립사건인 거 알아봐라 그런 거지? 그럼 A하고 B, PA 교비. 얘가 PA 곱하기 PB하고 같은가? A 교비는 몇 개야? 하나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야? 얘는 다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지 이거. 등식 성립하지? 독립.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B 이게 다 똑같을 거야 그럼. 왜냐하면 이게 교집합 부분들이 다 몇 개씩이니? 얘하고 하나, 그지? 얘하고 하나, 다 4분의 1이니까 다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기니디, 기억니은 디귿 다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아이씨 얘기 빠뜨렸다. 아이 괜히 좋았네. 자, 독립사건, 종속사건 구별돼? 네. 자, 그런데 독립사건, 종속사건인데 독립사건은 일단 A, B를 예를 들어서 얘가 독립이면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혹시라도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을 독립사건이나 종속사건하고 결합시켜서 묻는 내용들 있지. 일단 배반사건은 A하고 B가 배반이다 그러면 얘는 곱사건이 공사건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는 거죠. 이걸 배반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배반사건이면 PA 교비는 당연히 확률이 0이죠. 그래서 배반사건이면은 독립사건이다. 또는 독립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라고 하면 다 틀려. 즉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야. 독립사건이면 배반사건이다? 그러면 독립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이잖아.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얘도 0이 아니지. 그런데 배반사건이다? 그럼 얘는 0이잖아. 얘가 0이 아닌데 어떻게 얘가 0이 돼? 두 수를 곱해서. 그치? 그러니까 배반과 독립은 전혀 관계없다고. 그걸 연결시킨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고. 알았지? 과연 어떤 멍청한 질문이 나올까? 뭐? 어? A, B가 모두 독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A하고 B 두 사건이 독립사건 이렇게 얘기해야지. A하고 B하고 둘 다 00이야? 아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PB가 된다고 그랬지? 그지?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독립사건 사실 이 등식이 성립하거나 이 등식이 성립하거나 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이 등식이 성립하면 얘는 독립이야. 근데 얘가 여사건이어도 얘는 PB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독립사건은 앞에서 A 사건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관계없이 B 사건의 확률하고 같다. 이게 독립이라고. 어? 그러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면 A여 B여도 당연히 독립이지. 알았어? A, B가 관계가 없는데 A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똑같이 뭘. 상관없다고. A하고 B가 독립이면 A여하고 B여하고도 독립이고 A여 B하고도 독립이고 A, B여하고도 다 독립이라고요. 그래서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교 B의 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A하고 B만 언급했다고 PA 교 B의 여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예 상관없어. 얘는 PA 곱하기 PB의 여로 계산하면 끝나. 독립이면. 그리고 PB의 여는 어떻게 계산해? PB의 여는 1에서 PB 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하고 B가 독립이면 A여, B여. 얘는 또 A여의 확률,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여사건의 확률. 그냥 하면 돼. 이건 물론 1-P에 1-PB 곱해도 되고. 알았어? 또 A하고 B가 독립이면 A 차 B. 뭐 이거 확률 구하라? 얘는 뭐하고 같냐 이게? 이거와 같은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뭐 이렇게 다 연산해도 돼. 독립이야. 또 이렇게 연산해도 돼. 알았니? 얘는 근데 야 차집합 있지? 차집합. 이 차집합은 이거와 같지 않아? PA에서 A 교비 뺀 거와 같지 않아?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마이너스 얘는 PA 곱하기 PB와 같지 않니? 근데 얘는 PA 공통인수 있지? 그럼 P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PB가 되지. 똑같잖아. 됐어? 그래서 322번 봐봐. PA 주어지고 PB바 A 구하라. 이런 문제 풀 때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가지고 연산 처리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 이거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 1이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근데 이게 배반 사건이란 말이 없는 이상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해줘. 자, 그러면 여기에 영역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부터 찾는 게 제일 수월해. 그럼 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몇 번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A여, B여. 이거는 드모란 법칙 쓸 수 있지. A 합 B의 여사건이지 이거. 그럼 얘는 합집합의 바깥인가 1번이지. 1번이 얼마? 0.2에 해당된다. 그럼 이거 합치면 0.8이어야 되지.
그런데 얘 더하면 얼마야? 그럼 반드시 여기가 얼마야 돼? 0.1. 그럼 얘랑 얘 합치면 PA가 돼야 되니까 얼마? 0.4. 자, 얘하고 합친 게 PB가 돼야 되니까 얘 0.3이지. 얘는 뭘 구하는 거야? 이거 분의 이거지. 몇 분의 몇? 5분의 1이다. 간단히 해결되죠? 이걸 그냥 연산해도 돼요. 연산해도 되고 이거 갖고 뭐 서술형으로 내지도 않아. (350번에) 네. A하고 B 사건이 독립이라고 그랬지? 자, PA가 5분의 4. PB를 구하라 그랬네. PB를.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랬는데 PB를 구하라 그랬어. PB. 자, 이게 독립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얘하고 같대. 그렇지만 A하고 B가 독립이면 PA 교비는 뭐와 같은 거야? PA 곱하기 PB와 같은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척별한 얘기 아니겠지? 자, 얘는 지금 PA 가르쳐줬지? 뭐 이거 이항해가지고 뭐 처리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PA 가르쳐줬지? 이건 그러면 PA에다가 5분의 4 대입해. 지금 PB 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 PB 자체가 X라고 두면 이거 X에 관한 1차 방식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몇 분의 몇? 5분의 4X. 이거 계산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아 얘는 이것과 같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넘기면은 5분의 9X죠? 이게 5분의 4인 거죠? 그럼 X는 얼마요? 샥샥. 몇 분의 몇? 9분의 4. 이게 PB다. 얘기라고. 아이씨 뭐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355번에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 현무 한혜지랑 사귀는 거 아니야? 자, 헤어졌어? 자, 문제는 지금 얘들아 무슨 확률 구하라고? 무슨 확률? 현무가 완주할 확률이지. 현무가 완주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현무가 완주하는데 지금 희민이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 얘기 나왔지.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야. 적어도 한 명은 한 명 또는 두 명이지. 그런데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거든. 맞죠? 그럼 적어도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5이 뭐야? 이거 확률이니까? 이거 1이지. 1이지. 여기서 못 빼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럼 이게 4분의 3 빼면 이게 4분의 1이 이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구한 거야? 그럼 4분의 1이 뭘 구한 거냐고? 어? 이거 뭔가 여기에 좀 이거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에서 이거 못 빼는 거야. 희민이하고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하니까 이게 둘 다 완주? 못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완주 못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둘 다 완주 못하는 거니까 얘도 그 다음에 현무도 이거 아니야? 맞아? 이게 4분의 3이란 얘기지 이게. 그럼 얘는 4분의 1이지. 이게 4분의 1이지. 얘가 4분의 1이야. 근데 얘는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아이, 근데 얘하고, 야, 희민이가 완주하든 현무가 완주하든 서로 관계 있냐? 무슨 사건이니, 이게? 이거 독립사건이니까 그냥, 이건 사실 이제 드모나무체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근데 이건 뭐야? 희민이가 완주할 확률은 알려줬지. 근데 얘는 희민이가 완주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분의 3이지, 이거. 그럼 얘는 얼마야 돼, 얘는? 이게 x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x는 얼마? 3분의 1이지. 근데 우리는 뭘 알아보는 거야? 현무가 완주할 확률이지. 이건 지금 현무가 완주하지 못할 확률 구한 거잖아. 그러면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얼마냐? 3분의 2다 이거지. 3분의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사건이란 말 했니 안 했니? 안 했지만 독립사건인지는 알아야지. 사건의 개요상. 그지? 뭐?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서. 이게 지금 시그마 때문에 선생님이 이 진도를 미룬 거였어. 이게 뒤에 평균 들어가잖아, 통계. 다음 시간부터는 뭐 시간 남을 일은 없을 거야. 뭐가? 자, 독립시행의 확률. 마지막 내용이야. 자,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일단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 주어진 문제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구나 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풀어. 아,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는 걸 문제에서 파악을 하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파악을 하려면 이 독립시행 확률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를 파악해야 되겠지. 알아봐야겠지.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하냐?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할 때 시행 횟수가 언급이 돼야 돼. n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 횟수다라고 하는 건 뭐 주사위를 던졌다. 근데 한 번 던지는 개념은 아니고 뭐 5번 던졌다, 10번 던졌다 이런 표현으로.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또 시행 횟수는 뭐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몇 번을 던졌다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번에 한 번 꼴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야구는 잘 알지? 이대호 선수의 타율이 3할이다 그러면 몇 번 중에 몇 번 골로 안타를 치는 거야? 10번 중에 3번 골로 안타 치는 건 알지? 만약에 자유투 성공률이다. 농구에서 자유투가 뭔지 알지? 그럼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다. 뭔지 알겠지? 뭐 5번에 4번 골로 슛을 넣는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10번 섰을 때 이것도 시행 횟수야. 알았어? 그 다음에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확률이 90%다. 90%다. 이 확률 주어졌지? 그런데 100명의 환자를 치료할 때 이것도 시행 횟수야. 알았지? 자, 이 같은 시행 횟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번을 시행했다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더라도 그게 시행 횟수구나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 두 번째, 독립시행의 확률이 구성이 되려면 그 다음에 그 사건 자체는 일어나는 사건은 당연히 독립사건이어야 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용어를 썼겠지.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아까 뭐 타석에 10번 섰다 그랬잖아. 타석에 10번 섰는데 첫 번째 서가지고 안타를 못 쳤어. 근데 첫 번째 석에서 안타를 치든 못 치든 다음 타석에 안타를 치고 안 치고의 확률에 영향 미쳐 안 미쳐?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 배제하자 이거지. 안 미치지. 주사위를 10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왔네? 그럼 그렇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데 확률 영향 끼쳐 안 끼쳐?
이런 게 독립사건이야. 자,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확률이 제시가 돼야 돼. 확률이 제시가 돼야 돼. 확률을 구하는 건데 확률이 제시가 됐다. 좀 말이 안 맞지?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확률은 우리가 찾는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 이게 확률이잖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확률이 90% 이것도 확률이잖아. 그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그럼 대체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 마지막. 나오는 횟수에 대한 물음을 얘기하는 확률입니다.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와 같은 구성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주사위 4번 던질 때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지. 자, 봐봐. 시행의 수 언급돼 있니? 언급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4번 던지면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던지고 하는 거에 대한 사건이 영향 있어? 서로 영향 끼쳐? 독립시사건인 거 맞아?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알지? 자, 그런데 몇 번 나올 확률? 나오는 횟수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주사위를 4번 던지니까 1회, 2회, 3회, 4회 해서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야. 그러면 한 번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에서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확률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반사건 분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얘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중에는 첫 번째에서 안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일어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의하니? 첫 번째, 두 번째 안 일어나고 세 번째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또 몇 번째?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케이스 몇 가지로? 4가지로 나눌 수 있지. 더 다른 케이스가 있어? 없지. 없지. 자, 그럼 이 각가지의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첫 번째에서 1의 눈이 나왔잖아.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 맞지? 두 번째에서 안 일어났지? 1의 눈이 안 나왔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 얘도 6분의 5, 6분의 5. 그럼 얘는 연속이니까 확률들을 어떻게 한다? 곱해요. 그러면 어차피 곱하는 순서는 상관없이 하나 6분의 1이고 6분의 5가 몇 개야? 3개니까 세제곱 처리하면 되지. 그 다음 얘도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곱한 순서에 상관없이 얘도 어때? 똑같이 6분의 1 한 번 하고 6분의 5 3번 곱하는 거지? 밑에 것도 어때요? 6분의 1, 6분의 5의 세제곱. 얘도 6분의 1, 6분의 5의 세제곱. 맞아? 근데 얘들은 다 하나같이 배반 사건들이잖아. 배반 사건들일 땐 나올 확률들을 싹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싹 더한다는 얘기는 그냥 6분의 1, 6분의 5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4하면 이 요구하는 이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런 꼴의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래. 근데 얘를 우리는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키자.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는 공식화시킨다는 얘기야. 공식화시킨다는 얘기는 저기에서 다룬 이 문자를 처리해서 나타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 이 4라는 숫자 있죠. 이 4라는 숫자를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타나는 케이스가 4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4가지냐? 일단은 동그라미 하나와 X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4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내용을 떠올리면 동그라미 기호 하나 같은 x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4팩 나누기 뭐니? 3팩 해서 이게 4가지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1의 누는 1의 2의 3의 4의 중에서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와 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이 4라고 하는 건 4C의 의미로 이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는 6분의 1, 6분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갖고 일반화시키면 이렇다. 이 4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뭐니? n이지, 시행의 수.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 자체가 얼마니? p지, p. 6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한 번이다. 이건 r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본다. 이 4를 n으로 보고요. ncr.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p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사실은 6분의 1의 1제곱이에요. 여기 1. 네? 그러면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6분의 5는 이거의 6건의 확률이지. 그러면 1 마이너스 p, 2, 3. 여기서 이거 뺀 거지. 그러니까 얘는 n 마이너스 r제곱. 아? 또는 이렇게 그냥 나타내자. ncr의 p의 r제곱, q의 n 마이너스 r제곱, pq의 합은 1이다. 이해도 되지 그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의 계산법이야. 이 n의 표현이 뭔지, r의 표현이 뭐 의미를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서 안타 칠 확률이 3할이야. 3할은 10분의 3이지. 자, 10번 타석 중에서 4번 칠 확률을 구하라 그래. 몇 번? 10번 중에 4번. 10C 4. 10분의 3에 4제곱, 4제곱. 10분의 6에 6제곱 하면 끝난다고. 알아듣겠어?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야. 자, 그러면 10번 자유투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3번일 확률 구하라. 그러면 10C3 5분의 4에 세제곱 5분의 1에 7제곱.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확률이 90%야. 100명의 환자를 중에서 70명 환자를 치료할 확률. 100C 70, 10분의 9, 70, 10분의 1, 30. 이해돼? 별거 아니지? 끼워 맞추면 되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오케이? 들었니? 아저씨 들었어? 그러면 만약에 10번 진행해서 5번 이상, 그럼 5번 이상이면 6, 10C, 5, 10C, 6 해 다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때로는 이 확률이 2분의 1일 때도 있잖아.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뭐니? 얘도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P하고 Q가 얘가 2분의 1일 수도 있어.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 4번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것이 한 번 나올 확률 구하라.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NCR에 그냥 2분의 1에 몇 제곱? 전체 시행했어. 하면 끝나죠. 굳이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N-R제곱 할 필요 없지. 지수끼리 더하면 N제곱이니까. 충분히 이해됐지? 자, 근데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가장 좀 난이도 있다, 또 실수하기가 쉽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만 더 추가하면 아씨 오늘 수업 끝났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수업 시간 조절을 못하네. 좀 쉬었다 할까? 그래, 밥 먹고. 괜찮겠지? 숙제하고 있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61번에 보면 얘기한 건데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지. 한 번 이상이란 얘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맞지? 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자?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빼자. 뭘 빼자? 한 번도 성공 못할 확률. 3번 중에서 한 번도 못한다. 3C 제로. 그치?
다 못하잖아. 그러면 5분의 4니까 이거 5분의 5분의 1의 세제곱하면 되겠지. 이거 어차피 1이고 이거 125분의 1이니까 125분의 24가 된다 얘기야. 그 다음 365번인데 아까 이거 참 얘기하려다가 또 빠뜨렸네. 자, 그러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너희들이 이제 주의할 사항이 이제 지금 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거야. A팀, B팀 두 팀이 있어요. A팀, B팀 두 팀. 경기를 합니다. 경기. 어떤 경기를 하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7전 4승제라고 하자. 7전 4승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7번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7전 4승제다 라고 할 때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7번 중에 4번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7전 4승제는 반드시 경기를 7번 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 4에서 끝날 수도 있지. 또는 5회, 6회, 7회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횟수를 지정해 줘. 횟수를. 1, 2, 3, 4, 5, 6, 7이다 라고 할 때 6회에서 경기가 끝날 확률 구하래. 물론 7에서 끝날 확률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예로 6회에서 끝날 확률 구하래. 그러면 6회까지 해가지고 몇 번을 이겨버리면 돼? 4번 이겨버리면 되지? 근데 어쨌든 뭐 얘네들이 이길 확률은 그냥 똑같다라고 하자.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 주어진 확률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6회에서 경기가 끝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6번 중에 몇 번 이겨? 4번. 6시4. 그 다음에 2분의 1에 원래 4제곱. 2분의 1에 제곱하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2분의 1에 6제곱이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6시4라고 한 거 있잖아. 이게 6시4라고 하는 건 6번 중에 4번 이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6번 중에 4번 이긴다는 얘기는 결국 이기는 것을 동그라미, 지는 것을 x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는 상관없지. 그럼 6회에서 경기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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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하면 이건 6회에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회에서 경기 끝나? 4에서 경기 끝나는 건데 이 횟수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 자체가 잘못 계산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경기가 끝나는 횟수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6회 이 부분은 건들지 말고 5회까지를 먼저 확률을 계산을 해줘. 그러면 5회까지 먼저 몇 경기를 이겨놔야 돼? 3경기를 이겨놔야 되죠. 그러면 그 3경기는 그냥 이 5개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그러니까 승이 들어갈 자리 3군데만 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5C3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제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6회선 무조건 이겨야 되지. 왜냐하면 5회까지 해가지고 몇 번 이겨놨으니까. 3번 이겨놨으니까 6회선 이겨야 돼. 그럼 이길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야. 이건 따로 곱하는 거지. 알았지? 그런데 또 하나 A팀이 이긴다고 그랬어? B팀이 이긴다고 그랬어? 그런 언급은 안 했잖아. 그냥 뭐라고 그랬어? 승부가 날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경우는 A가 이길 수도 있고 B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다시 2한다 이 얘기야.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구체적인 횟수가 언급되면 그 앞에까지 해서 몇 번을 이겨놔야 되는가라고 한 다음에 따로 확률을 곱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A가 이길 확률 그러면 2는 안 곱해도 돼. 자, 그래서 지금 365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무승부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6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거. 근데 얘는 승부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어차피 1이고 이거 3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0이지. 그러면 32분의 10, 16분의 5가 답이야. 됐지? 자, 여기까지 하는데 숙제 해봐.